황금시대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금빛 궁전이 아니라 아주 깊은 안도감입니다. 누군가에게 눌려있던 세계가 잠시 숨을 고르고 땅과 하늘 사이에 처음으로 넓은 빈자리가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낸 뒤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티탄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손을 움직인 존재였고 낡은 하늘의 권력을 끊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는 단순한 왕위 교체가 아니라 세계가 한번 크게 방향을 바꾸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신화는 이 시기를 뜻밖에도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폭력으로 시작된 권력 아래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펼쳐졌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 모순이 크로노스 이야기의 묘한 힘입니다. 피로 문이 열렸는데 그 문 안쪽에는 잠시나마 풍요와 평온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황금시대의 인간들은 힘겹게 밭을 갈지 않아도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대지는 스스로 먹을 것을 내주었고 나무에는 열매가 맺혔으며 계절은 사람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조용히 곁을 도는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장면이 아직 뚜렷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법도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이 없었다는 말은 무질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는 일이 지금처럼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한 규칙과 재판이 아직 앞에 나설 이유가 적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명령받기보다 자연스럽게 평온 속에 머물렀다고 상상됩니다. 소유도 지금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선이 흐릿했고 땅을 울타리로 가르거나 곡식을 쌓아두고 지키거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서는 질서가 아직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화가 말하는 황금은 금속의 빛이라기보다 잃어버린 넉넉함의 기억에 가깝습니다. 이 시절의 사람들은 신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들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가까웠고 세상은 아직 단단한 경계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늙고 병들어 무너지는 존재라기보다 긴 낮잠을 자듯 조용히 살다가 부드럽게 사라지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 역사라기보다 인간이 오래 품어온 바람에 가깝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굶지 않고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늙어가는 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황금시대는 바로 그런 마음이 신화 속으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완전히 순진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왕좌 아래에는 잘려나간 하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부드럽게 다스린 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향해 낯을 들었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황금시대의 빛은 그 어두운 바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쉬운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시대가 반드시 깨끗한 시작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 나쁜 방식으로 열린 문 안에서도 잠시 평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화는 이 불편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로노스의 시대를 가장 평화로운 이름으로 부르면서 평화의 뿌리가 늘 투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이미지와도 자주 겹쳐집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지나가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는 가장 찬란한 것도 과거로 밀어넣는 힘입니다. 황금시대가 아름다운 이유도 어쩌면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빛나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황금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황금 속에 산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온은 그 안에 있을 때보다 지나간 뒤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걱정 없이 먹고 두려움 없이 자고 누군가의 얼굴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계속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히려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화가 황금시대를 말할 때 그 안에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감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아직 그렇게 복잡하게 갈라지지 않았던 때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어른이 된 뒤에야 어린 시절의 식탁이나 마당, 저녁 공기가 얼마나 단순한 평화였는지 깨닫는 것처럼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평화에는 묘한 긴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낡은 폭군을 끝낸 해방자처럼 보이지만 왕좌에 앉은 순간부터 자신도 권력이 됩니다. 권력은 처음에는 누군가를 풀어주는 힘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지키려는 성질을 갖기 쉽습니다. 크로노스의 황금시대가 아름다우면서도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대지는 넉넉했습니다. 사람들은 힘겨운 노동 없이 먹을 것을 얻었고 바다는 아직 정복의 대상이라기보다 멀리 빛나는 경계였습니다. 도시의 높은 성벽도, 피로 얼룩진 전장도, 끝없는 경쟁도,
아직 신화의 앞쪽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계는 잠시 부드러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드러움 때문에 황금시대는 더 아프게 남습니다. 완벽한 평화는 오래 설명할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고 재판이 없고 굶주림이 없으면 이야기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가장 많은 사건을 가진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금방 지나가 버린 시절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황금시대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전의 좋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잃어버린 균형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더 많은 규칙이 있어도 서로를 믿기 어려운 시대에 신화는 규칙보다 신뢰가 먼저였던 시간을 상상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은 완전히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화의 황금 시대는 현실의 계획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풍요란 쌓아두는 양인지, 아니면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내는 감각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대는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집니다. 한쪽에는 풍요로운 대지와 느린 햇빛, 노동과 법이 아직 무겁지 않았던 평온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를 베고 왕이 된 자의 그림자와 권력이 언젠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금은 빛나지만 그 아래에는 금이 가기 쉬운 표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래 바라보면 황금 시대는 완벽한 낙원이 아니라 짧은 균형의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세계가 폭력 뒤에 잠시 숨을 고른 시간, 풍요가 두려움을 덮고 있던 시간, 인간이 아직 자기 욕망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그래서 더욱 위태롭습니다. 크로노스의 황금 시대는 결국 신화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질문입니다. 좋은 시대란 무엇인가? 다스리는 자가 강한 시대인가? 땅이 넉넉한 시대인가? 법이 엄한 시대인가? 아니면 서로를 덜 의심해도 되는 시대인가? 그 질문 앞에서 황금빛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잃어버린 평온의 색으로 남습니다.